네, 다음 주 환율은 내려갈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일본 엔화가 상당히 강하고요. 우리나라 원화도 거기에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의 업부 한만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이민혁입니다. 네, 이번 주 환율 전망 레인지. 네. 저희 이제 아무래도 하단 1,460원에서 1,480원. 네. 우리 좀 봐주셨는데 살짝 레인지 하단을 좀 하회했어요. 네, 좀 어떤 맞습니다. 이슈가 좀 있었을까요? 네, 우선 이번 주 동향부터 간단히 살펴드리자면 사실 지난주에 이제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오면서 환율도 1470원대에서 출발을 했어요. 월요일에는.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미국 물가지표도 나오고 뭐 한국은행의 금통위까지 있다 보니까 환율도 좀 상방 변동성이 상당히 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변동성이 위쪽이 아니라 오히려 아래쪽으로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환율이 더 큰 폭으로 내려앉으면서 이번 주 예상 레인지였던 하단 1460원을 뚫고 현재는 1450원대에 안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사실 뭐 워낙 중요한 이벤트들 좀 굵직한 게 많긴 했었어요. 네네. CPI도 있었고 금통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상방이 아니라 좀 하방으로 힘이 이렇게 실렸던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이틀에 걸쳐서 이제 미국의 12월 생산자 물가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연달아 발표됐었는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낮게 나왔습니다.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전월비 0.4 정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절반 수준인 0.2%에 그쳤고요. 그리고 사실 가장 주목했던 근원 소비자 물가가 0.2%로 예상치 0.3보다 조금 더 낮게 나오면서 달러가 약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이었죠. 뭐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통위도 있었는데 이번 금통위가 환율에 미친 영향은 뭐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우선 봤을 때 뭐 보통 금리 동결이면 환율 하락, 금리 인하면 환율 상승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금리 동결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장중에 오히려 소폭 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반면에 이번 주 좀 주목할 만한 거는 엔화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지난주 이제 엔화 환율이 달러당 158엔이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155엔까지 빠르게 내려가면서 엔화가 강세였고요. 이렇게 엔화가 강해지다 보니까 원화도 같이 따라가면서 환율이 좀 내려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이제 동결했죠. 네. 동결했지만 환율에 이제 미친 영향은 좀 미미했고, 반면에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좀 심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달러가 약세가 됐겠죠.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사실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겠다라고 그쵸. 생각했다가 네. 어쨌든 달러 약세가 되면서 환율이 좀 내려가는데 거기에 이제 엔화 강세로 네. 저희 원화도 힘을 받아서 그쵸. 환율이 이제 하방으로 좀 더 네. 힘을 받았다. 이 정도로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벤트도 저희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벤트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레인지 한번 환율에 어떻게 미칠지 네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번 주 월요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고요. 아, 중요하네요. 네,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한국 4분기 성장률도 나오는데 목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다음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일본 중앙은행인 BOJ의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있는데, 우선 트럼프 취임식 때 주목할 만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곧바로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관세 정책을 시행을 할 텐데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시장 변동이 상당히 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성장률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 수치가 발표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지난 12월에 비상계엄도 있었고요. 뭐 최근 나온 지표들도 워낙에 안 좋아서 이번 4분기 성장률은 아마 전기비 0.2% 정도로 예상보다는 좀 더 낮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금요일에 있을 BOJ 금정위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일본 엔화가 강해진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번 금정위에서 BOJ가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엔화가 강세였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나선다면 엔화가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강해질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이제 금리 동결이라면 기대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엔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설 수도 있어서 아마 이번 금정위 결과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이번 주에는 주요하게 봐야 할 것이 이제 트럼프가 네.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제 관세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이제 금정위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네. 그걸 위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 레인지 전망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주 환율은 내려갈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일본 엔화가 상당히 강하고요. 우리나라 원화도 거기에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제 월요일에 뭐 트럼프 취임식이 있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지만 관세 정책의 강도가 좀 생각보다는 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심하게 한다면 결국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은 점은 사실 시장에는 이미 많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번 4분기 GDP 영향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BOJ 회의는 이제 금요일에 예정돼 있긴 하지만 아마 다음 주 내내 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때문에 엔화도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원화도 같이 강해지면서 환율도 지금 수준보다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달러 원 환율 레인지는 1430원에서 1475원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유로원 환율 같은 경우는 아직 유로화의 어떤 강세 재료가 딱히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번 주는 유로보다는 원화가 상대적으로 더 강하기 때문에 따라서 다음 주 유로원 환율 레인지는 1490원에서 1510원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엔원 환율은 다음 주에 좀 더 오를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기조에 이제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다음 주에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엔화가 원화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할 것 같고, 따라서 다음 주 엔원 환율 레인지는 930원에서 950원으로 예상합니다. 네, 이상으로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